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이 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들에게 보통 붙이는 이름인데 최근에는 잘 안 쓰고 1970, 80년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해도 잘 나오는 이름이었어. 그렇다면 이 작품은 그 이전에 지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떠난다는 아침에. 떠난다. 이제 이 시적 상황이 아마 그 이별의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려. 말 못할 마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별의 상황이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기뻐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슬픔의 어떤 마음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한방눈이 나려. 한방눈이 나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그 덮인다 그랬으니까 주어는 바로 한방눈이겠지. 그렇다면 한방눈이 슬픈 것처럼 내린다, 덮인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여기서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하고 슬픔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한방눈은 곧 슬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마침 여기 지금 말 못할 마음으로 그랬단 말이야. 한방눈이 어떤 슬픔의 어떤 정서를 말하는 그러한 사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지도 위에 덮인다. 지도? 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땅 위에 덮인다라는 것을 지도 위에 덮인다라고 그랬어? 왜 그랬지? 하긴 뭐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 이 지도라고 하는 말을 이 세계, 이 땅,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는 같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도일까?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밖과 안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네. 밖에도 눈이 내리는데 안에도 눈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안팎에 다 눈이 내린다는 얘기겠구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안팎에 다 슬픔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부재의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는 결국 이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그리고 벽과 천장에 하얗다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이 하얀 것과 연결돼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선 결국은 뭐냐면 하얗다라고 하는 색에서 슬픔을 느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릴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슬픔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것일까라고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무엇을 물어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좀 더 강렬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나린다라고 하지 않고 나리는 것일까라고 의문문을 쓴 것 같아.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후루리 가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위를 말하는 거겠지. 잃어버린 역사처럼.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순이고 이게 역사야. 근데 이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여기 잃어버린 가는. 이게 떠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역시 이거는 이별인 거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 또한 이별을 전제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순이와 이별했고 역사와 이별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역사지? 역시 또 여기도 의문문을 사용했네. 이러한 의문문이 결국 어떤 안타까움의 정서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 그냥 훌륭히 간다라고 해도 되는데 말이야.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및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아무래도 이 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떠나니까 슬픔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말, 사랑의 마음 뭐 이것을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써서 그건 보내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이거 또 하나의 슬픔이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는 곳을 모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전할 수 없는 편지니까 결국 이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거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굉장히 큰 슬픔인데 이것도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및 여기 지금 보니까 어느 어휘가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거리, 마을, 지붕 및. 이거는 점점 범위가 좁혀지는 거네. 아, 이거는 이제 점강법을 쓰였네. 점강법. 이게 바로 순위가 가는 곳이겠지? 이 일종의 주소 같은데? 아, 이해가 됐다. 여기 지금 편지니까 이 편지는 주소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및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지도라고 하는 말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결국 이 지도는 일종의 어떤 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 방법이잖아. 그렇다면 어떤 편지가 가야 될 어떤 주소, 이것과 연결시켜 본다 그런다면 이 지도라고 하는 말이 괜히 쓰인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오호, 재밌네.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국 따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이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심리적인 거리지.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남아있어.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이라고 하는 애는 물리적으로는 이별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별을 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물리적 이별이 원인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눈이 자꾸 내리는 거야. 결국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이 눈 때문인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슬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그 다음에 눈이 녹으면 이거는 정반대 상황이지. 눈이 자꾸 내려서 따라갈 수가 없으면 눈이 녹으면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꽃이 핀다라 그랬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아, 그러네. 여기서 이제 이 발자국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구하는 또 정반대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만남, 재회지, 재회. 그러니까 왜?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꽃의 비유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여기서 이제 이 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늘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1년 12달 늘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찾아 나섰는데 내 마음에는 눈이 내려? 아, 아직 찾지를 못한 거지. 만나지 못한 거지. 아, 여기서 이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남의 전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슬픈 거지. 그러니까 만나기까지는 슬픈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슬픈지 1년 12달 계속 눈이 내린다는 거지.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마음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네. 1년 12달 누른다면 엄청난 슬픔인 거지. 순이는 만나기 전이니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이 슬픔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 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 순이가 떠나.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내리지. 따라서 이 한방눈 전체가 다 슬픔인 거야. 그 슬픔 속에서도 이 순이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편지인 거지. 그렇지만 이 편지는 전해줄 수가 없어. 즉 마음속에서는 늘 간직하고 있지만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녹을 것을 갖다가 기다려. 그때는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지. 즉 재회의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면 내 마음속에는 계속 눈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를 갖다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과의 이별,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때 슬픔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어떤 재회의 가능성을 갖다가 희망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슬픔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전하는 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윤동주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이력,
경력 이런 것을 고려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 여기서 마침 또 역사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갖다가 역사적 상황에 빗대어서 윤동주의 생애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윤동주는 일제의 빼앗긴 민족의 어떤 그러한 슬픈 역사 속에 산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여인과의 이별은 민족의 뭐 상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슬픔이 매우 크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눈이 녹으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광복의 희망 이런 것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슬픈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여인과의 이별을 갖다가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민족의 상실의 원인도 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 그렇다면 이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제의 강압 같은 거, 폭정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